연주가 시작되기 전 그가 일어나서 튜닝을 지시해야 오케스트라가 튜닝을 시작하고 지휘자도 무대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에게 악수를 합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도 그에게 먼저 수고했다고 악수를 하고 지휘자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거절하거나 단원들의 의견도 제시하며 어찌 보면 지휘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듯한 이 바이올린 연주자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오케스트라 내에서 특급 대우를 받을까요? 바로 지휘자 다음으로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을 대표하는 콘서트 마스터, 악장입니다. 악장은 바이올린 전공자들한테는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악장은 한자 뜻 그대로 연주단체의 우두머리를 뜻하며 외국에서는 콘서트 마스터, 이탈리아에서는 스팔라드 오케스트라라고 오케스트라의 어깨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 이름만 들었을 뿐인데 뭔가 오케스트라의 리더 같고 굉장히 높은 직책을 담당한 듯한 느낌인데요. 일반적인 프로 오케스트라는 위계질서가 엄격합니다. 설과 직급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받는 금액도 달라지죠. 단원들 중 악장이 가장 높은 보수를 받고 그 다음 부악장, 수석, 부수석, 단원들 순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그만큼 악장은 오케스트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날 연주의 성패를 악장이 좌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길래 악장을 그 오케스트라의 심장이라고도 불릴까요? 악장한테 기댈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바이올린 단원들은 더 그렇고요. 단원들이 아무리 실력이 높고 연습을 많이 해도 악장이 정말 잘 리드를 해줘야 안 되는 것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높은 직책의 악장은 반드시 바이올린 주자만 해야 할까요? 첫째, 악장은 오케스트라 내에서 여러 결정을 담당하지만 대표적으로는 현악기군의 활을 통일성 있게 긋는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수십 명의 현악 연주자들이 통일된 주법과 활의 방향을 가지지 않으면 공통된 음색과 악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버리게 되니까요. 때문에 악장은 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통일시켜야 하며 가끔은 특별히 지휘자가 요구하는 대로 단원들에게 활의 움직임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악장은 연주하기 시작하기 직전 단원들이 연주할 준비가 되었나 체크를 해야 하며 연주를 시작하기 위해 오보에에게 조율음을 불라고 지시하는 것도 악장의 몫입니다. 그 외에도 악장의 악기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부수석의 악기와 교환하기도 하고 공연이 끝난 후에 단원들이 일어나 나가는 타이밍도 지휘자가 악장에게 먼저 사인을 주고 악장이 일어나야 나머지 단원들이 퇴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리더십과 센스만 있다고 해서 악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장에게는 무엇보다 뛰어난 악기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일단 오케스트라에 대한 애착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곡에 무슨 악기가 나오는지 지휘자 선생님이랑 똑같이 스코어를 보면서 공부하고 무조건 실력이 일단 좋아야 되는데 열심히 본인 실력을 또 키우다 보면은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악기를 잘하면 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보다 더 음악을 잘 알고 이해해야 하며 오케스트라에 있는 수많은 바이올린 주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여야 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매한 실력과 리더십을 가진 악장이 수많은 단원들을 조율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면 그 오케스트라는 얼마 못 가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높은 대우와 많은 보수를 받는 악장의 직책은 왜 굳이 바이올린 주자만 해야 할까요? 바이올린 외에 수많은 악기군은 다 무시하는 걸까요? 아주 오래전 바로크 시대에는 하프시코드 연주자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하프시코드는 두 손으로 음악 전체의 화성을 잡아주는 악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프시코드의 긴 의자에는 작곡가가 함께 앉아서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작곡가가 하프시코드 연주자에게 말해주며 같이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발전되어 가면서 하프시코드 연주자는 자연스럽게 연주자 겸 지휘자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하프시코드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하는 악기여서 연주 외에 표현하는 동작들이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17세기 말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이탈리아 작곡가인 아르칸젤로 코렐리가 등장하며 상황은 달라집니다. 코젤리는 하프시코드보다 앞에 서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한 손을 자유롭게 두고 활을 지휘봉처럼 사용해 곡을 이끌어 나갔는데요. 이는 그동안에 두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하프시코드 연주자보다 훨씬 쉽게 곡을 이끌어 나갔고 바이올린 주자가 앞에서 멜로디를 연주하며 자유롭게 지휘하는 것이 무대에서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코렐리를 손두로 다른 연주회에서도 바이올린 연주자가 지휘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18세기부터는
음악과 악기가 발전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연주자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이끌 사람이 필요했고 연주자가 지휘하는 것이 아닌 전문 지휘자가 생겨나면서 현재는 바이올린 수석 연주자의 지휘자 역할을 전문 지휘자와 서로 나눠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은 연주할 때의 위치상으로도 지휘자와 다른 연주자들이 잘 보이는 시야를 가지고 있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좋으며 악기가 다른 현악기보다 작기 때문에 움직임도 다른 현악기에 비해 자유롭습니다. 또한 음악에서 보통 바이올린이 주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면서 역사적으로도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특성상으로도 바이올린이 악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악장의 역할과 책임감, 오케스트라 연주 외에도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왜 저 바이올린 주자는 현자도 아닌데 지휘자와 따로 악수하고 박수를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악장이 지휘자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대에 먼저 입장을 하거나 연주가 끝나고 지휘자 선생님과 악수를 할 때 뜨거운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면 오케스트라도 힘이 많이 나서 더 좋은 연주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클래식 공연장에 가시면 막중한 책임감과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는 악장을 위해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신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알클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음악 동료들, 후배, 선후배들이 알클사 채널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클래식이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채널이 정말 유익하고 되게 쉽게 다가가게 하는 채널이라서 알클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